네, 자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자세히 살펴보는 김선영의 인 USA SH 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과 미국 현지 연결해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선영입니다. 네, 자 3대 지수 모두 다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도 좀 유가가 좀 발목을 잡은 것 같고 경제 지표도 썩 좋지 못하게 나왔던 경제 지표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지수별로 1% 내외 하락세를 보이면서 5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지속했습니다. 어제 2%대의 급락으로 인한 저가 반발 매수세로 인해 상승 개장했던 뉴욕 증시는 국제 원유 가격의 급락세가 이어진 데다 예상에 미치지 못한 경제 지표들이 발표되면서 일제히 하락 반전됐는데요. 원유 가격 하락이 미국을 비롯한 원유 수입국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하락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것이 금융시장의 악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가 급락이 글로벌 경제 디플레이션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바뀌는 모습인데요. 오늘 WTI 가격은 4.2%가 하락해 47달러 90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여기에 부진한 모습을 보인 경제 지표들도 오늘 증시의 또 다른 악재였습니다. 공급관리자협회 ISM의 12월 서비스업 지수가 6개월 내 가장 낮은 56.2를 기록해 전달의 59.3은 물론 예상치였던 58.5를 밑돌았고 상무부가 발표한 11월 공장 주문 역시 4개월 연속 감소하면서 전달 대비 0.7%가 감소해 당초 0.5%였던 예상치보다 감소폭이 컸습니다. 오늘 업종별로는 국제 금 가격이 1% 상승한 데 따라 금광업종이 일제히 상승한 것을 비롯해 제약, 의료보험사, 담배, 그리고 통신업종 등이 상승했던 반면 에너지업종과 금융, 운송, 소매, 건설, 반도체, 항공사는 하락했고 마지막으로 오늘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어제보다 크게 하락하면서 작년 5월 이후 최저인 1.963%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자 지금 국채금리도 2%대가 지금 무너진 이런 상황까지 벌어졌는데 좀 이 증시 이슈와 특징 종목들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2위 통신업체 이 버라이즌이 AOL을 인수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미국 2위의 통신사인 버라이전 커뮤니케이션스가 인터넷 업체 AOL 인수를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로이터 그리고 블룸버그 등 주요 언론사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들 언론에 따르면 이번 협상은 모바일 비디오 서비스와 광고 사업 확장을 위해 버라이전이 AOL에게 제안한 것으로 M&A가 이루어질 경우 버라이전은 AOL의 230만 명의 유료 회원과 허핑턴 포스트, 테크크런치 등의 인터넷 미디어 브랜드를 보유하게 되는데요. 이들 사이트의 월 방문자 수는 약 2억 명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버라이전이 AOL의 프로그램 광고 기술과 모바일 비디오 콘텐츠 서비스를 활용하게 될 경우 경쟁사인 AT&T와의 경쟁에서 따라잡기가 수월해질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으며 AT&T는 지난해 위성TV 업체 디렉TV를 485억 달러에 인수한 바 있습니다. 오늘 특징 종목들입니다. 증권사 도이처뱅크가 매출 증가 속도가 느려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낮춘 데 따라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인 제너럴 일렉트릭이 2.3%가 하락한 반면 또 다른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인 택배업체 페덱스는 증권사 UBS가 목표 주가를 기존의 184에서 190달러로 상향 제시하는 등 고객들에게 매수할 것을 권했다는 소식에 0.1%의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소형 바이오 업체인 미네르바 뉴로사이언스는 개발 중인 파킨슨병 치료제가 임상실험에서 뛰어난 효능을 보였다고 공시하면서 8.2%의 상승세를 보였고 행동주의 헤지펀드인 밸류액트사가 8.3%의 지분 보유 공시를 한 데 따라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업체 MSCI가 3% 상승했는데요. 밸류액트 측은 경영진 교체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가방과 액세서리 업체인 코치는 총 5억 7,400만 달러의 사모펀드인 시카모 파트너스가 보유하고 있는 신발 브랜드인 스튜어트 와이스먼을 인수한다고 밝히며 1%의 하락세를 보였고 마지막으로 고급 어페럴 브랜드 마이클 코어스는 증권사 크레딧 스위스가 밸류에이션을 이유로 목표 주가를 기존의 103에서 79달러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는 소식에 9%의 급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좀 미국 경기가 좀 올해 들어서 좀 썩 좋지 못한 그런 방향으로 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12월에 미국의 자동차 판매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덩달아 좀 일본 차들도 상당히 많이 팔렸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동차 매체인 오토모티브 뉴스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미국의 자동차 판매 대수가 저금리와 유가 하락에 힘입어 2013년 대비 5.9%가 늘어난 총 1,653만 대를 기록해 약 8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로써 미국의 자동차 판매는 지난 2009년 이후 5년 연속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해엔 특히 유가 하락으로 인해 SUV와 픽업 트럭 그리고 스포츠카 등 고급 모델의 판매가 증가했던 반면 하이브리드 판매는 예상보다 부진했으며 일본 업체들은 지난해 556만 대를 판매해 전년 대비 3.5%의 증가세를 보였다고 오토모티브는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ADP사의 12월 민감부분 고용과 11월의 무역 적자 그리고 지난 12월 7일에 열렸던 FOMC의 의사록이 발표되고 세계 최대의 종자업체인 몬산토, 소매업체인 슈퍼밸류 등의 실적 발표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봤습니다. 글쎄요, 내일은 이제, 고용 부분에 대한 또 지표들이 나온다고 하니까 이 부분이 좀 전체적으로 좀 지수를 좀 다시 끌어올릴 수 있을지,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거래일 연속 떨어지고 있는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좀 살펴봤는데요. 자, 그러면 지수별 흐름 저희가 좀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에 따른, 해외 어떤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는지, 기사들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황센터로 연결합니다. 어이제 앵커 그리고 우성 기자 두 분 전해주시죠.